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우리가 아껴야 할 마음 중에 이 중요한 것, 초심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그리고 셋째는 뒷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이 초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나오기 때문이죠. 이 초심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다짐하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초심이라는 것이 이 첫사랑의 마음과도 같고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 배우는 마음, 그리고 이 동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피카소는 동심을 가꾸는데 40년 걸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심처럼 좋은 것이 참 없는데요. 가장 지혜로운 삶 역시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잖아요. 그때 바로 점검해야 될 마음, 그게 바로 이 초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상실했을 때 찾아오게 되죠.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마음의 열정이 식기 시작하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을 상실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마음을 관찰해야 할 겁니다. 초심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혹시 내가 초심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이 초심이라는 게 사랑과도 같아서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 촛불과 같은 초심, 전등과 같은 것들은 가꾸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 촛불은 지켜보고 가꾸지 않는다면 쉽게 꺼지고 말죠. 이 초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지혜, 이런 지혜로운 이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인순이의 거위의 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3월과 4월이 교차하는 주기 때문에 조금은 이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마음이 착잡하기도 한 그런 이 한 주입니다. 사실 이 3월이 가는 것은 아쉽기는 해도 또 반가운 그런 감정 들죠. 3월 달에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폭우가 쏟아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피해복구 잘 다 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지금도 아직까지 그 여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말입니다. 이 3월이 원망스러웠었던 그런 분들 많으신데 이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고 또 이 범람을 하면서 많은 분들 고생하셨지만 또 이 하늘만 지난해 내내 쳐다보셨었던 이 농가들, 특히 이제 이 마우이를 비롯한 이 목축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 비가 단비처럼 느껴지셨답니다. 워낙 가뭄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이 동물들에게 먹일 풀조차 없어서 이 산 위에 바짝 말라가는 모습을 정말 이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이 마음으로 바라보셨다고 하잖아요. 일부에서는요, 사실 지난해 너무 이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이 목축 농가들이 다 문을 닫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까지 나왔었습니다. 워낙 이 가뭄이 심해서요. 그런데 3월달 내린 비로 이 주 저녁이 촉촉하게 젖었죠. 그냥 촉촉하게 젖었으면 괜찮은데 정말 이 홍수가 발생이 되고 많은 그 수해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말 이 3월이 원망스러우신 분도 계시고 반면에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 목축 농가들을 비롯한 일부 농가에서는 이 비가 너무 반가웠다. 뭐 내색은 잘 못하시겠지만 그러신 분들도 많으셨다는 거죠. 참 어떤 일이든 이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좋은 면이 있으면 또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늘진 부분도 있고 또 이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이 솟아오르는 빛이 나는 또 햇빛 다시 해가 떠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3월 보내시고 4월 맞이하셔야 되는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서 뭐 희비교차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긍정적인 방향, 밝은 방향, 빛이 들어오는 방향 이런 쪽을 바라보시면 이번 주 마무리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요? 자, 날씨도 사실 3월과 4월이 교차하면서 바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지나서 이제 내일부터는 날씨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전형적인 이 트레이드 윈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빠르면 오늘 오후부터는 트레이드 윈을 여러분들께서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바뀌게 되죠. 3월 안녕하고 4월 맞이하면서 이 날씨도 이렇게 이 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주말로 가면 갈수록 트레이드 윈 더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따라서 또 주말 계획 세우시는 분들께서는 바람 대비 조금 하셔야지 될 것 같네요. 요즘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글쎄요. 한 2주 전과 비교를 해 본다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뭐 다른 곳과 비교하고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불과 일주일 전, 불과 2주일 전과 비교해 본다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지금 그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어서 세 자릿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이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도 하와이에 103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52건, 52건은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36건, 이 36건은 마우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건은 빅아일랜드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5건이 하와이주 밖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증가를 하기 시작하자 당국도 지금 예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께서도 아니 이러다가 우리 다시 그 티어 2 2단계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 걱정들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릭 블링지아디 시장 같은 경우 오아후의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2단계로 다시 뒷걸음질을 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다시 뭐 2단계로 되돌아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상황이 정말 나빠진다면 이게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이제 높아질수록 이제 많은 분들 보호받으시기는 합니다만, 또 반면에 너무 쉽게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이 방역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너무 자유롭게 예전처럼 생활하신다라는 그런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좌시그린 부지사도 이 젊은 층이 지금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렇게 이 예전처럼 생활하시려고 하는 것,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이 모임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 대규모 모임을 갖는 것, 행사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집단 발병 케이스들이 나온다는 거죠. 요즘 지금 확진 환자의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에게 조심해달라라고 지금 간곡하게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한 곳 또 부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방문객들이죠. 이 방문객들이, 본토에서 오신 방문객들이 지금 규칙을 제대로 지키시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객에 대한 교육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지금 방문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마우이 같은 경우, 사실 요즘 그 마우이도 계속해서 확진 환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아후는 확 줄어들었다가 요즘 들어서 좀 증가한 겁니다만, 마우이는 이 중가차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마우이 빅토리노 시장 같은 경우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은데, 정말 이 방문객들, 방문객들 만약에 방역 조치, 규칙들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예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을 만큼 지금 마우이 상황이 당국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 마우이의 상황과 함께 또 방문객들이 지금 하와이를 많이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렌트카가 하루에 1,000불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하와이에서요, 현실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도대체 왜 이런 것인지 다양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와이는 이제 16세 이상이면 백신 맞으실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카운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지금 이 레벨로 올라서고 있는데, 이 소식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별 하나 있고 너 하나 있는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사랑해란 말이 머뭇거리여도 거짓은 없었어. 넌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잠 이루지 못해 흐느껴오는 너의 목소리.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행복했단 걸, 그 사실까지 나쁘게 추억 말아요.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추억만 하게 하겠죠.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보고 싶고 또 행복했어. 그건 진심이었어.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말고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하늘이 참 뿌옇고 맘을 다 잡아야 하죠. 이제 마지막 목소리 마지막 안녕.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킹 카메하메하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제공입니다.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하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 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 슬며 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다.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 걸.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에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이문세의 노래였습니다. 옛사랑. 자, 카와이가 지금 이 하와이에서는 처음으로 16세 이상 주민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지금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처음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큰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조치이기도 한데, 카와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민의 36.5%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카와이는 사실 하와이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4단계 방역 조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곳들보다 지금 한결 자유롭긴 합니다. 반면에 방문객들 같은 경우는 카와이가 이 자유로운 곳이 아니죠. 일단은 지금 그 하와이 주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Safe Travels 프로그램에서 카와이는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토에서 오실 때 테스트를 받으시고 음성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하와이에 10일간 의무 검역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카와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카와이는 가셔도 의무 검역하셔야 되고요. 또 이 리조트 버블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가셔서 사후 검사를 받으시고 도착 후에 3일 정도 지나신 뒤에 검사 받으셔서 문제 없으시면 리조트 안에서 마음껏 다니실 수 있는 뭐 그런 조치들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카와이가 이제 이 많은 주민들께서 백신 접종을 받으시고 또 이 카와이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Safe Travel 프로그램에 이 재가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다음 주 되면은 카와이도요. 여러분들께서 뭐 이웃섬간도 마찬가지고 또 이 본토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테스트 받으시고 음성 결과 가지고 오시면 카와이 가셔도 의무 검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와이는 지금 이렇게 16세 이상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백신 접종 사이트들도 계속해서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카와이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제 세이프웨이를 통해서 백신 접종 받으실 수 있고요. 예약하시면 그 백신 접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워 메모리얼 컨벤션 홀에서 4월 5일 다음 주 지금 이 월요일부터는 존슨앤존슨 한 번 맞는 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곳저곳 병원에서도 지금 손쉽게 여러분들께서 모더나나 파이저의 백신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와이가 다시 문호를 개방을 하고 문을 다시 여는 거고요. 또 지금 주 전역에서 카와이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확진 환자가 조금 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이 방역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와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주중에 워 메모리얼 컨벤션 홀로 가시면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무료로 테스트 받으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카와이에서 이쪽 이용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오아우는 아직까지 60세 이상 그룹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아우도 또 다른 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백신 접종의 지금 속도를 좀 높여서 5월달 되면 하와이 전 주민들께서 이 백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16세 이상이라면 백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제 이 하와이 찾으시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이 방심하고 계시고요. 너무 일찍 지금 빗장을 열고 계시기도 하고 마음을 놓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 확진 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마우이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지를 않다고 그래요. 숫자만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마우이 인구 대비 그리고 병원의 여력을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라고 마우이 당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우이 같은 경우는요, 이 집단 발병 케이스가 끊임없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사람들이 모여서 불법 콘서트를 하고 젊은 분들께서 큰 파티를 열고 수백여 명이 모이고 이런답니다. 지난 주말 그 전 주말에 이 와이아나의 오아우 같은 경우도 이 대형 콘서트가 있어서 경찰이 출동을 했었잖아요. 마우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일요일 밤에 하이쿠에서 이제 불법 콘서트가 열리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을 했더니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 이제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마우이의 지금 빅토리노 시장 같은 경우 걱정이 많습니다. 또 이 마우이의 해변을 보면 방문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래요. 또 방문객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본인들이 온 그 주나 또는 카운티에서는 이렇게 그 규제가 심하지 않다라는 거죠. 마스크 쓸 필요도 없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규제하지 않는데 하와이 또 마우이 카운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걸 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텍사스가 문제다라는 또 미시시피 같은 곳이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 하는데 빅토리노 시장이 정말 좀 화가 났습니다. 이런 방역 조치 지키지 않을 거면 오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 마우이가요, 이 방문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곳입니다, 요즘. 그래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우이를 방문한 방문객의 수가 무려 2만 5천 명 이상이었답니다. 이 스프링 브레이크를 기점으로 해서 하와이를 찾는 방문객 수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토리노 시장은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재 조치를 강화하던가 더 많은 제한 조치를 두든가 아니면 지금 도착한 후에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는 그런 옵션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고민이 참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마우이의 상황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요즘 와이키키 여러분들 가 보시면 이 방문객이 상당히 늘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죠. 이 교통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키키에서도 느끼실 수 있고 많은 분들 방문객들이 주로 찾으시는 그런 관광 명소에서도 느낄 수 있고 또 카일로아 같은 데 가보시면은요. 정말 뭐 예전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많은 분들을 이 해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정말 보고 깜짝 놀란 것이요. 여러분들 하루에 렌트카 하시는데 1,000불이라 그러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은 이 제목을 보고 이 0 하나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루에 100불이라고 해도 뭐 사실 좀 비싼데 하루에 1,000불 아니라면 누가 도대체 렌트카를 하겠나 하는 생각 드는데 요즘 이게 현실이랍니다. 봄방학 기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하와이로 오시는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고 호놀룰루 같은 경우 다른 곳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렌트카 부족 현상이 지금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께서는 뭐 말도 안 되게 비싼 렌트카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계시다는데요. 어제 여러 여행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호놀룰루 렌트카 찾으시면 렌트카 없습니다. 안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렌트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밴 같은 경우 빌리시려면 하루에 한 500불 뭐 이 정도 내셔야 되고요. 1일입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1일 하루 빌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 컨버터블이 1,000불 이상 이렇게 이 렌트 비용이 그 정도 든다는 거죠. 이 마우이에서 제일 그래도 저렴하다라고 하는 걸 찾았더니 토요타 캠리인데 하루에 722불이었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지금 충격입니까?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라시고 계신데 이것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렌트카가 없어서 아무리 비싼 돈을 준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이 지금 되고 있다는데 덩달아서 이제 렌트카 못 하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수단이 대중교통 아니면 우버 리프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버 리프트도 덩달아 지금 너무 바쁘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발생이 된 것인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렌트카 공급이 일단 부족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 팬데믹 때문이죠. 이 팬데믹이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1년 지금 넘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 렌트카 업체들이 자동차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게 팬데믹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알 수가 없었죠. 도대체 언제 이 상황이 종료가 되고 관광이 재개될 수 있을지 깜깜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렌터카 회사들이
자동차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걸 이제 그 판매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소유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를 기점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방문객들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 렌트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뭐 하루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차종 같은 경우 뭐 하루에 1,000불 이렇게 내셔야 된다는데 참 이 대단하죠. 그런데 CNN 보고를 보니까요. 이게 지금 해소가 빠르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렌터카 회사도 뭐 관광이 거의 멈춰 있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지난 1년 사이에 손실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량들을 다 판매하고 그러고 나니까 차량을 다시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 들으시다가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지금 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뉴스들 많이 듣고 들으셨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이 컴퓨터 칩이 부족한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제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장들도 폐쇄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 자동차가 빨리빨리 제조가 돼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급이 막혀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렌터카 부족 현상도 빨리 손쉽게 이 그 회복이 되기가 해소가 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안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제는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픈 좋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단번에 사랑은 우리 같지 않게 부디 아픔이 없이 꿈나보다도 행복해져야만 해. 많은 시간이 흘러 서로 잊고 지나도 지난 날을 예상하며 그때도 이건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단번에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이젠 알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대와의 사랑마저 날 속였다는 게 그보다 슬픈 건 나 없이 그대가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이었습니다. 이 하와이 컨벤션 센터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 실업사무소의 콜센터 어제부터 다시 개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거시면 되고요. 직원 한 명이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이 며칠간 문을 닫았었죠. 이 어제부터 다시 이 문을 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3월과 4월이 교차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목요일부터 바뀌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한인 식당 이 업체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4월 1일부터 오아우에 계시는 그런 식당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식기라든가 빨대라든가 백을 지금 제공하실 수 없죠. 물론 커스터머가 이 고객이 특별하게 요청을 하시면 제공이 가능합니다만 일단은 뭐 테이크아웃 할 때도 마찬가지고 플라스틱 식기나 용기 등을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새로운 플라스틱 금지 법안 이것이 이제 통과가 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사실은 뭐 팬데믹 기간 동안 워낙 식당들도 고통을 받으시다 보니까 이 시 당국이 90일간 유예 기간을 줬었죠. 교육 기간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테이크아웃 용기 그대로 플라스틱 사용하시거나 이제 받으시는 경우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일부에서는 이미 자발적으로 교체를 하신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4월 1일부터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플라스틱 식기,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금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식당 업체들을 대표하는 레스토랑 협회 같은 경우는 이 금지령을 2년 연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당국이 그것을 지금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4월 1일부터는 용기를 이제 이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이제 썩을 수 있는 이게 이제 퇴비가 가능한 그런 용기로 이제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편함이 좀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전환을 하신 그래서 여러분들 빨대 받으실 때 종이 빨대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미 전환한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단계별로 시행되는 금지령이거든요. 1단계는 일단 이 식기들, 용기들 이런 것들 또 이제 담아드리는 플라스틱 백 사용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2단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스티로폼 용기 있잖아요. 이 스티로폼 제품은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자, 4월 1일부터 변화되는 이 규정 여러분들께서 잘 주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플라스틱 용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 이제 이 플라스틱 용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플라스틱 프리, 그다음에 제로 웨이스트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실 이게 대세였죠.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시작되고 나서 잠시 이런 것들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살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고요. 또 이제 이 많이들 테이크아웃 하시다 보니까 이런 용기에 대한 규제까지 일일이 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요즘은 사실 이 팬데믹으로 인한 쓰레기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쓰고 계신 마스크 이런 것들 말이죠. 자, 이렇게 분해되지 않은 채 오래 남아서 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지구 온난화 같은 각종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이 플라스틱. 사실 뭐 편리한 것이야 뭐 플라스틱을 따라잡을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편리함을 위해서 플라스틱을 너무 남용하고 지구를 병들게 했다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오아우에서도 4월 1일부터 이제 이 금지령이 시작이 됩니다만 일회용 컵 대신에 여러분들 이제 뭐 커피 드시러 가실 때도 컵
그 일회용 컵 안 받으시고 이제 텀블러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또 요즘 이제 플라스틱 칫솔 대신에 대나무 칫솔도 사용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 곳곳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 지금 전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여서 환경을 지키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회적 책임을 정부도 각국 기업도 다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코카콜라가요. 장기적으로 콜라 포장에 플라스틱을 쓰지 않기 위해서 종이로 만든 콜라병을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이 콜라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글쎄 요즘 이제 탄산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콜라에다가 세금 더 부과하고 소다에다가 소다세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코카콜라가요. 현재 이제 탄산의 압력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종이 콜라병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종이병은 액체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에 얇은 플라스틱 막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을 결국은 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 플라스틱이 전혀 섞이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하면서 탄산도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종이병을 만드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젖지 않으면서도 탄산의 압력을 버티는 종이를 만들고요. 이와 동시에 이 코카콜라 특유의 병 모양을 디자인해야 되는 작업인데 참 얼핏 듣기에도 쉽지 않은 것 같죠. 저희 듣자마자 이 프로젝트 정말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 하게 됐는데요. 이 코크가 덴마크의 파보코라는 종이병 제작 업체와 함께 지금 이 어려운 태스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한 7년 전부터 개발 작업에 이미 들어갔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의 과일 음료 브랜드 아데즈의 이 종이병에다 이걸 담아서 올 여름 헝가리에서 시험 유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모험적인 그런 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지금 판매량을 유지하고 세계 1위 탄산음료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코카콜라. 많이 팔리는 만큼 버려지는 콜라병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한 환경단체가요. 코카콜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유발하는 기업이다라고 꼽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불명예는 여러 기업이 갖고 있죠. 이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같은 그런 곳이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 그런 그 기업이기도 한데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 유발하면서도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카콜라가 회심의 카드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솔선수범을 하게 되면 다른 곳들도 이제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비난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이병 제작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나무가 베어지겠는가. 그냥 유리병 써라. 이런 그 비판 여론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참 이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그런 음료 용기에 익숙하잖아요. 이제 이런 환경보호 움직임이 점점점 활발해지게 되면 소다도 그러니까 탄산음료도 맥주도 궁극적으로는 종이병에 지금 마실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나
내 사람인 걸 알아줘. 내 앞에 다가와 고개 숙이며 비친 얼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너무나 알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라도 천국과 지옥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원대로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옥에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커다란 솥이 놓여 있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모두 뼈만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손잡이가 긴 수저 때문이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그들의 긴 수저로 나만 먼저 많이 먹겠다고 앞다투어 싸우느라 정작 음식은 땅에 떨어지고 자신들은 전혀 먹지 못한 것입니다. 이윽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천국에는 지옥과 똑같은 음식으로 가득 찬 솥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도 똑같이 손잡이가 긴 수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은 즐겁게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손잡이가 긴 수저로 음식을 떠 서로에게 사이좋게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 배불리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다름 아닌 나와 서로의 차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지옥은 나만을 위한 탐욕과 다툼이 있는 곳이라면 천국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돕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도 나보다 서로의 중요성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가정이 주어져 있고 직장이 주어져 있고 교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정, 직장, 교회에서 천국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가정, 직장, 교회에서 지옥처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주장하며 나를 고집하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 마음 때문입니다. 반면에 서로 웃고 서로 울며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세상은 그 이상 더 아름다운 곳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나 홀로가 아닌 서로 함께함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천국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나와 서로의 차이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